오늘 5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약간 일을 끝내놓고 9시 좀 넘은 시간이네요. 오늘 우체국에 여기 제가 등기를 하나 보낼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개인적인 연락처가 들어갈 것 같아서 삭제하고요. 세입자분하고 주말 사이 협의를 해서 요 재계약이죠.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재계약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분이라서 요거를 제가 등기를 계약서 두 부를 이제 보내드리고 한 분은 다시 등기로 저에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분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오늘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차로 운전하면서 가려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왔네요. 요즘엔 계속 제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배달 있는 날 제외하고는. 관련해서 이따 와이프 출근하면 와이프 차 안에서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체국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도착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들어와서 등기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셨겠지만 등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 갔다 왔다가 일을 좀 하고 잠시 쉬는 타이밍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를 와이프 차에 와서 조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그래서 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분과는 이제 전세 사시는 분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관련돼서 요즘에 임대차 보호법상이 어떻습니까? 6에서 2개월 사이에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죠. 계속적으로 사실지 이사를 나가실지 관련돼서 얘기도 하고, 계약을 연장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2년 더 사시겠다고 하시길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이번에 쓰고 5%만 올리고, 이제 추후에 2년 뒤에는 기존 시세대로 올릴지 이사를 갈지 그때 결정하면 되고, 두 번째 옵션은 지금은 시세대로 계약을 하고 내가 여기를 계속적으로 오래 거주할 거다면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 두 가지 옵션인데 보통 첫 번째 옵션으로 대부분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협의를 해보시면 아마 저랑 같은 얘기 하실 겁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년 더 사시는 걸로 하고 5%만 이제 전세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 오늘 썸네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사이에 전세가 5천만 원 정도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관련돼서 2년 만에 5천만 원 현금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올려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지방에 특히 많이 없습니다. 관련돼서 그렇게 아마 제 예상대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이사를 가시던지 이렇게 전세금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5천만 원 올랐다 해서 2년 뒤까지 얘가 계속적으로 오를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좀 전세 가격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분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이렇게 보호법 없어진다 계속적으로 된다 이렇게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5% 올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것이 여러모로 이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고, 썸네일의 제목에 오늘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에 전세 매매 갭이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지방이지만 2년 전이었고, 그 전에 물량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량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인구도 많고 근데 33평이 이렇게 싸도 되나? 그래도 최상급 1급지 입증은 아닐지라도 10년 차 이내 아파트였고, 와 너무 싸다. 특히 여기가 조합원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곳이에요. 내부에 있는 자재 마감 고급스럽게 잘 돼 있었고, 요즘 아시도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대리석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했었고, 대단지에 학교도 근처에 있었고, 베란다 또 확장 타입이라서 너무 커 보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신축에 단지 내부 조경이나 관리도 너무 잘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이 최저점인지 아닌지 2년 전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향후에 여기가 입주가 부족하고 인구수도 이 비슷한 이런 지방에 투자했을 때 비슷한 인구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라는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려 보셨죠. 그래 관련돼서 인구수 비슷한 타 지역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연식 비슷한 위치 입지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전세 매매 갭도 너무 붙어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다행히도 2년을 딱 지나다 보니까 다행히도 전세 매매가 동시에 같이 상승을 하더라. 해당 아파트 물량이 이렇게 지금도 살펴보면 네이버 같은데 부동산 이렇게 다 보면 전세 물량도 그렇고 매매 물량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이 좋아서 다행히도 이렇게 된 것 같고,
실거래가 기준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 상승. 저는 또 뭐 동향이라던가 또는 뭐 기준층 이하의 낮은 층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다. 지금 뭐 5%밖에 상승 못해가지고 큰 수익은 없지만 향후 2년 뒤에는 저에게 큰 효자 같은 아마 보답을 크게 해줄 물건이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해당 지역에 임장을 막 가가지고 소장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할 때 지금 투자자들 많이 진입 아직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여기 왜 투자를 하지? 여기 왜 사요? 여기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도 여기 아파트 실제로 매수해서 사는 사람 없고 다들 지금 막 팔고 전세 들어가려고 살고 하는데 뭐 호재 있어요?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대평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가격이 저렴해 보였고 향후 수급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일자리 또한 꾸준하게 늘어날 지역 역시 조정받은 지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전세로 계속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나 입지여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무한정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하방이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그리고 향후에 물량이 정리되면 반드시 재도약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해서 같이 이렇게 오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 예상컨대 악플이나 혐오나 이렇게 막 부정적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아마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이 영상 찍는 이유 자체는 임대인 역할이라는 거죠. 임대인. 자, 누군가는 전세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가서 사실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간 임대 사업자든 뭐 다주택자든 간에 국가에서 이 모든 수요를 다 해서 다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놓기 힘들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 뭐 그런 분들이 대신에 모든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간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 전세입자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던 또 뭐 전세권 설정을 하든 간에 모든 걸 다 협조를 해드리겠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대신에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뭐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고 관련돼서 매달 이렇게 갚는 이자나 원금 관련돼서 내가 도저히 뭐 생활비 빼고 이런 거 고정비 빼고 이것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막 영끌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한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빨리 부자가 못 되더라도 천천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 뭐 임대사업자가 되자 하는 저희 항상 그런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정말일까요? 한 번쯤 조금 더 고민해볼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많아져야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전 이 지역을 투자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전월세 물량이 엄청 많아져야지만 너도 나도 팔고 이런 물량이 많아져야지만 어떻습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로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 내 거 빨리 빼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이 가장 최고는 바로 전세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서로 좋은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가격 낮아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가격이 조정되고 하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팔지도 못하게 해놨고 더군다나 향후에 입주 그러니까 신규 물량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 기존에 있는 구축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적으로 뭐 특정 지역에 있는 가격이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해당 아파트 그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위치에 좋은 위치라면 내려갈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시장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할 주제인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타 지역에 있는 분과 전세 재계약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해보고 또 관련돼서 임대차 3법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제가 2년 전에 여기를 왜 투자했을까 한번 말씀도 드려보고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대구 시장에 있던 조정 하락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역시나 최고의 리스크 분산은 타 지역과 같이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주변 분들께 항상 도움이 될 이런 공유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